오늘 제가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국회에서 그 거룩한 방파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바로 글로 갔어요. 가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눴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얘기 간단히만 할게요. 차별금지법은요, 말 그대로 좌파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온갖 기업, 온갖 종교단체, 교회, 절 할 거 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이라는 이유로 다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인권위원회 직원 출신들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기 좋아.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 그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기업에도 계약해라 말아라. 또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조차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공산주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거는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국민이라면 다 반대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길목을 원래는 잘 막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이 슬금슬금 이거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아예 꿈도 못 꾸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아마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걸로 봐서 저는 이것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를 말은 잘 갖다 붙여.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가장 차별적인 법안이에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장애인을 보호하고 성폭력이나 성비위로부터 일반 여성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개별 법률안으로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인종,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차별을 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인들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됩니까? 세금도 안 내는데 국방의 의무도 안 지는데 헌법상 의무는 없으면서 권리만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히 국제 호구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주로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중국스러워졌냐 이 점을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이상한 뉴스. 제가 이름을 이상한 뉴스로 붙였는데 진짜 이상해, 진짜. 그래서 내가 이름을 너무 찰떡같이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붙인 이름이거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민주당이 또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쳤나, 이재명이 헛소리 얼마나 많이 했나, 이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뉴스인데요. 이 안규백 장관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웃기지? 이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한기호 의원이 받아쳤습니다. 안규백이 어제 본인이 타령했다면은 내가 한기호 아들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한기호 의원이 오늘 안규백에 대해서 내가 졸지에 장관 아들이 생겼다. 졸지에 입양하게 생겼다는 말로 이제 되받아친 거예요. 근데 잘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30일간 수감이 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히 부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타령이라는 글자가 딱 박혀 있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변적 기록부는 못 가면서 공개를 못 하면서 타령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심지어 원래 뭔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들켰거나 할 말이 없을 때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엄마 핑계까지 됐잖아요. 어머니가 군부대에 와서 군 간부들한테 밥을 샀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게 한국말 맞습니까? 왜 우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느냐, 타령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마 찬스까지 쓰는 거는 좀 반칙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제일 웃겼어요. 이 방위를 하면서 타령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한기호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건 타령이 아니라 방위병은 타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실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건 타령 의혹이 아니라 분실 의혹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자, 안규백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안규백 말이 계속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군에서 수감이 됐던 거죠? 나 그 궁금해. 군에서 여간에서 수감이 안 되잖아요. 군에서 뭐 기합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군에서 왜 수감이 되는 거죠? 그게 탈영이나 분실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분실 의혹 이신영님이 분실 의혹이라고 하는데 네. 전 국민 안규백 찾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용어가 명확해졌죠. 이제는 분실 의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짧게 또 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마 SNS에 되게 했을 텐데 이게 뭐죠?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이 영상이 난 너무 웃긴 게, 안규백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시네. 한규백을 찾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민주당에서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90도로 인사하겠다고 한 건데, 너무 북한스러워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다해서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게 아니라, 무슨 군대 사열하듯이,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아니, 본인 재판받을 거나 똑바로 받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응? 국민들한테 90도로 인사하면은 진짜 인사하는 걸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누가 조폭 인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인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법이나, 아니, 부동산, 세금, 주식시장 이런 걸로 괴롭히지나 말든지. 본인들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갑자기 국민들한테 90도로 인사하겠다고 하면서 또 사법부는 파괴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저런 식의 인사 가증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 장면을 보는 순간 딱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중국인 무비자 하니까 중국인들이 새치기 하느라고 갑자기 막 우르르 고개 숙여가지고 쫙 공항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뭔가 서로 다른 장면인데 연관이 딱 됐어요. 연상이 딱 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각을 잡고 딱 인사하는 장면은 이게 독재국가 비슷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게 국민들이 인사받고 기분이 좋으면 비판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진리님이 인사하니까 진짜 인사하는 줄 아나 보네라고 했는데 딱 그 짝이에요. 네. 우리가 뭐 그런 인사에 속을 것 같습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90도 인사하겠다? 법이나 파괴하지 말고 헌법이나 대한민국 시스템이나 제대로 지키십시오. 그 인사쇼 하지 말고. 그리고 댓글에 더불어 19파라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더불어 19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새벽 배송도 못하게 하고 112 사람들 삶에 다 관여하고 치안은 엉망이고 경찰이 제주도에서 실종한 여성을 허위 보고해서 실종한 여성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음 거를 한번 또 볼게요. 이것도 이재명이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킬게요. 이재명이 이것도 그 부동산 관련해서 거짓 공약을 했던 장면인데요. 뭐라고 했냐? 네.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거기다가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부동산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해놓고 이 정도면 사기 대선 아닙니까? 네. 댓글 중에 당선된 적이 없어요라는 댓글이 많이 나오는데 예, 진짜 이거는 허위 대선이에요. 허위 대선.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직접 얘기해놔야 나중에 오리발 못 낼 것 아닙니까? 그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면 좋겠지요.
저 이재명은 대통령이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명을 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일꾼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정반대로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용산에 왔을 아니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리발 못 내밀게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하겠다. 나중에 민주당 발로 얘기하면은 오리발 내밀 수 있으니까 대선 후보인 내가 직접 약속한다라고 해서 그 공원 더 개방하고 더 활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오리발 딱 내밀잖아요. 응? 오리발 전문인 거는 내가 알지만은 우리가 알지만 진짜 너무 심해요. 저 어떻게 뻔뻔하게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왕처럼 섬기겠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왕놀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제일 센 사람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네. 평생을 오리발만 내밀다가 내가 또 무상 시리즈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평생 오리발 내민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이재명 오리발은 진짜로 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하나 저는 오리발 닭발 전문이야 진짜로 와 이게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완전 욕 얻어 먹은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한미동맹으로서 하는 게 얼만데 그렇게 저 이란 전쟁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노땡스라고 하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막 칭찬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해안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센 척 하느라고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왔는데 집에 오면서 뭔가 실컷 두들겨 맞고 멍퉁퉁 불었는데 와가지고 나 오늘 경락 마사지 받고 왔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오리발 잔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또 딱 오리발 내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우리 국익에 당연히 반하지 어떻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거를 본인 또 외교 참사 외교 굴욕이니까 그건 또 자존심은 또 세워야 되겠고 하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놓고 우리 친해요 이런 식으로 쇼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짱 이러면서 이거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저 못 도와줄 사정이 있으면은 외교적으로 협상하고 풀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딱 얘기를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게 혼나고 나서 안 혼난 척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좀. 장주달님이 오리발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오리한테도 좀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이상한 뉴스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 친 사람들이 잘못이지 이상한 뉴스를 많이 만든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거 하나 또 보고 갈게요. 이게 우리나라 외교의 현실입니다. 보세요. 왕이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부 장관 택이죠. 왕이가 와가지고 이재명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그 칭찬을 받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요거도 먹어놓고 중국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 이런 굴욕 외교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었습니까? 특정 국가에서 대통령 보고 거기 있는 외교부 장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얼마나 굴욕이에요. 근데 우리 주한 미국 대사는 부임을 했는데 저 떨떠름한 표정하고 저 간극을 한번 보세요. 저 간극이 지금 한미동맹은 그냥 멀어지고 한번 멀어진 거를 다시 합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엄청난 외교적 실책이라고 봐요. 엄청난 실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엄청나게 저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그냥 중국 정부가 얘기하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착착착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강요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놓고 칭찬하는 모습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그 이재명 사진만 나가면은 눈 좀 가려달라는 분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눈을 가릴 시간이 없어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이 민주당이 쇼하는 데는 너무 능통한 것이 국민들만 보면 아까 90도 인사하는 장면도 되게 좀 괴기스러웠잖아요. 근데 김민석이 SNS로 또 홍보 업무를 지시합니다. 아니 둘 다 국회의원인데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SNS로 쇼하는 거예요? 김남중 홍보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게 민주당 TV를 새벽부터 틀어가지고 모든 뉴스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 그 대통령 놀이 하면서 김민석한테 하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본인이 뭔가 좀 부러웠나 봐.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건데요. 저게 은근히 김어준 쇼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이면에는 이 SNS로 지시한 것도 있지만 김어준 쇼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 김어준 쇼 나가지 마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게. 예. 보통은 그 민주당 같은 이슈라든지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부처 장관들이 막 정책을 설명하고 그때 처음 막 정책을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발 단독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유튜브 방송에 국정 홍보를 다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김어준만 좋은 일 시킨다 싶으니까 김어준 조회수만 늘어나니까 거기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시켜주기 싫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새벽 방송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들한테 고생시키는 내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김어준이랑 선을 긋겠다는 그런 우리들이 봤을 땐 굉장히 유치한 싸움인데 실질적으로는 김어준하고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어서 김어준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뉴 이재명은 김어준 쇼 보지 마 라고 내리는 지령처럼 느껴져요.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 뉴스는 우리 뉴스로 틀게. 김어준 쇼에서 안 한다. 직접 내가 마이크 잡는다. 이 기사도 있네. 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네. 방금 단독이 났대요. 야, 역시 주진우 방송이 이래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래 예측 방송. 제가 원래도 그 예측하는 거 좀 좋아하고 잘 맞춰요. 근데 저 민주당 사람들처럼 점 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쟤네들의 심리를 깨뚫어가지고 왜 김민석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김어준 쇼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JTBC가 이제 여기도 이제 얘기가 서로 됐겠죠? 김어준 대항마로 김민석이 직접 마이크 잡는다. 그래서 민주당 TV를 열고 이제부터 단독은 민주당 TV에서 다 할 거야. 김어준 쇼 봐봤자 새로운 내용 나올 게 없어. 김어준은 프랑스 가서 그냥 스테이크나 팔아. 이런 이 뒷얘기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나 진짜 약간 좀 으쓱하는데. 방금 4시 34분 기사. 나 이거 진짜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네. 방송 전에 제가 뭐 오늘 떠들까 지금 본다고 저거 못 보고 있었네. 와. 근데 김민석하고 김어준하고 싸우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털보내 갈아타라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 시청자가 많겠다는 얘기들도 나오죠. 저보고 신내림 진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내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한 팩트와 어떤 상대방의 심리를 깨뚫는 근데 쟤네들이 머리 쓰는 게 난 너무 보여요, 솔직히. 왜 보이냐? 너무 잔머리고 머리 쓰는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제가 그 검사할 때도 범죄자 중에 범죄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범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범죄자는 범죄 의지가 강한 거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악성이 강한 거지 범죄자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저기 완전 범죄를 꿈꾼답시고 막 이상한 잔머리를 굴리다가 다 걸려.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거 잘 잡아내려면 이 사람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지? 왜 갑자기 이 카드를 꺼내 들었지? 이거를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김호준한테 나 완전 삐졌어. 나 이제 당권 졌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어? 그래야 다음에 본인이 저기 뭐야 이후에 갈 때 김호준 쇼가 방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김호준 제가 하나 더 그 개헌 하나 해드릴까요? 유튜버들 요새 그 탈세니 뭐니 조사한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김어준 유튜버야말로 한번 털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나중에 되면은 예. 왜냐하면은 그 매출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면은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반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뭘로 압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보통 아닙니다. 이런 수싸움에 있어서는 보통 아닌 것이 자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 파리에 있는 내 식당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식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 이권 카르텔을 건드리면 전쟁이야 라고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세력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느냐? 가장 위크 포인트가 뭐겠어요? 김어준 쇼 관련된 매출과 또 거기에 따른 세무조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직 국회의원이 비례긴 하지만 그만두고 국세청장이 된 거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야. 이번 정부가.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국세청에 있는 그 세금을 걷는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이게 정확하게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가지고 협박하고 국민들 옥죄고 그리고 본인들 정책 관련해서 이 과세권을 무기처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저기 중국 공산당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숙청당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보면은 항상 탈세가 들어가 있어.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중국에 공산당에 누가 교했다라고 하면 친척 명의로 무슨 회사를 했는데 거기서 인민의 세금을 탈세했다라고 하면서 딱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민석 당시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저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도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처갓집에서 돈을 갖다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증여세 안 냈느냐고 따지고 드니까 증여세 납부 내역도 당시 김민석 후보가 못 내는 데다가 저와 관련해서 제 탈세 의혹을 저는 인사청문위원인데 제 탈세 의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같이 까자. 에? 아니 나는 뭐 내가 총리 후보는 아니지만 나는 총리 후보가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까면은 나도 까겠다 같이 까자. 김민석이랑 나랑 동시 공개 오케이? 했는데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바로.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저 공격하는 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당당하게 살아왔으니까 쟤네들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쥐들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탈탈 털어도 먼지 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냉혹하게 딱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네 세금 똑바로 냈어? 나는 정정당당하게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자유대한민국 살면서 납세 의무 정확히 다 지킨 사람인데 제대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김어준 쇼 털리면은 되게 김어준 씨 여기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좀 촉이 좀 좋잖아요. 이게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제 촉은 제가 상당히 잘 맞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래요.